오늘 아침 정부권 주요 뉴스입니다. 한동안 소강 상태를 보였던 코로나19 상황이 방문 판매를 고리로 수도권을 거쳐 전주와 익산에서 잇따라 확진 환자가 발생해 방역 대책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영국계 미투 가해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전주대 교수가 석방되자 여성 단체들이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재판부를 강도 높게 규탄했습니다.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낙연 전 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국난극복위원회의가 전주에서 개최돼 지역 현안 건의가 잇따르고 호남권 공동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전주와 무주, 완주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낮 기온이 최대 33도까지 오르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도내 코로나19가 한동안 잠잠했는데 최근 재확산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방문 판매를 고리로 수도권을 거쳐 대전까지 내려오더니 이제는 전주와 익산에서 잇따라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도내와 경계인 이 충남과 대전이 뚫린 상황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수준의 강화된 방역 대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송인호 기자입니다. 전주와 익산 확진자는 모두 대전 방문 판매점과 관련된 N차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 확진자와 접촉해서 감염된 확진자가 또 다른 확진자를 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익산 3번 확진자가 밀접 접촉한 가족과 친구 등 8명, 그리고 확진자가 다녀간 완주와 익산의 음식점과 노래방 손님 등 400여 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익산 영등동의 설빙에서 접촉자 6명의 신원이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추가 확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자진 신고가 들어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의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대전 방문 판매점 발 확진자가 논산에서 2명이 추가되는 등 계속 남아하고 있어 방역 당국은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시설로 선정된 직접 판매 홍보관, 그것이 6개소가 우리 익산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익산 3번 확진자가 수업을 받은 우석대는 모든 강의실을 전면 폐쇄했습니다. 익산 지역 200여 곳의 어린이집은 다시 2주일간의 휴원에 들어갔고 몇 달 만에 문을 열었던 익산과 완주군 체육시설 또한 불과 나흘 만에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코로나 확진자가 도내 시군으로 다시 확산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전라북도 보건당국은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한층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의 방역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이 이어지면서 자가 진단 이후 등교를 하지 않는 학생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전주에서 여고생 확진 환자가 발생한 다음 날인 지난 18일 등교 전 자가 진단으로 의심 증상을 보여 학교에 나오지 않은 학생이 2,90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19일에는 3,000명을 처음 넘어섰는데 이는 지난 17일의 이전에 비해 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학생 확진 환자가 확인된 이후 자가 진단에 더욱 신경 쓰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학생이 있는 도내 가정에 농산물 꾸러미가 추가로 공급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학생 1명당 한 꾸러미씩 농산물을 배달한 데 이어 다음 달 말부터 2차로 농산물 꾸러미 21만 8천 개를 배송할 계획입니다. 이번 농산물 꾸러미는 8월 방학을 앞두고 미집행된 무상급식 예산 70억 원을 활용해 친환경 농산물과 가공식품 등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 영국계 미투 가해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전주대 전직 교수 기억하실 텐데요. 구속된 지 5개월도 되지 않아서 석방됐습니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보석 신청을 인용한 건데 여성 단체들은 권력형 성범죄의 특성을 간과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강제추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주대 박모 전직 교수. 영국계 동료 교수와 제자를 추행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 2월 법정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19일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구속 135일 만에 피고인을 석방했습니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피해자의 신체 혹은 재산에 해를 가할 염려가 없어 보석 신청을 기각할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건데 피해자들은 박 교수의 석방 소식에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13명의 변호사를 선임한 박 교수가 두렵습니다. 그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칠지 무섭습니다. 문제는 박 교수 사건의 성격이 권력형 성범죄라는 점입니다. 1심 재판부도 박 교수가 학내 수업과 공연을 지도하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했다고 판시했는데 도내 연극계 관계자들은 박 교수의 영향력이 여전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무혐의라던데 무죄라던데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자기가 다시 돌아올 거다. 그리고 이거는 별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분위기가 실제 연극계 내에서 계속 있었죠. 재판부는 보석 허가 조건으로 직접 또는 지인을 통해 피해자 등에게 접촉을 시도해선 안 된다는 단서를 달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성단체들은 최근 전주의 한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주변 상사들을 통해 합의를 종용받아야 했던 사례에서 보듯 증인신문을 앞둔 시점에서 피해자들을 압박하고 권력을 활용할 방법은 많다고 말합니다. 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그 위력 자체가 충분히 피해자들에게는 압박감을 주는 거고 영향력을 계속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검찰은 보석 신청 인용이 부당하다며 즉각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기소된 내용 외에도 수많은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 확인서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의 뒤떨어진 성인지 감수성에 미투 운동의 의미만 퇴색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계속된 코로나19의 위기 속에 민주당이 국난극복위원회를 꾸려 관심이 높은데요. 호남권 위원회의가 전주에서 열렸습니다. 특히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낙연 전 총리가 위원장을 맡아 지역 현안 건의가 이어져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호남권 단체장과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청에서 열린 민주당 국난극복위원회 호남권 회의. 송하진 지사는 이낙연 위원장이 과거 총리 시절부터 11번이나 전북을 찾았다며 특히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그 기대감은 서남대 폐교와 군산 조선소 가동 중단 등에 이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 회생 요구로 구체화했습니다. 가동 중단 3년이 지났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 재가동, 광주형 일자리에 이어서 우리 전북 군산 상생형 일자리도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공공의대법의 1호 법안 통과와 익산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의 국립전환, 제3금융중심지 지정, 상용차 산업 회생 방안도 거론됐습니다. 이낙연 위원장은 수소경제를 통한 전북의 그린 뉴딜, 해고 없는 도시를 위한 노력을 잘 알고 있다며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북의 여러 구상과 가능성이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접목되면 추진 속도가 훨씬 빨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공공의료와 감염병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공공의료 대학원 설립, 감염병 연구소로의 전환, 이견들은 없었습니다.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였고요. 다만 전북과 전남, 광주가 모두 신재생 에너지 산업 활성화와 공공의료 확충을 추진하는 등 정책이 중첩되는 것이 현실. 호남을 아우르는 전라선 KTX 직선 고속화나 서울 세종고속도로 익산 연장, 호남 관광벨트화 등 대규모 사업 발굴에 협력할 필요성도 대두됐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11대 전라북도 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완주 출신의 송지용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원내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후보도 확정하면서 후반기 도의회 원구성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정태우 기자입니다. 11대 전라북도의회 의장으로 완주 출신 송지용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송 의원은 모두 4명이 경쟁한 도의장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3차까지 가는 결선 투표 끝에 한완수 후보를 눌렀습니다. 송지용 21표, 한완수 의원 14표, 기권 1표로 송지용 의원님께서 다수 득표로도 더불어민주당 의장 후보로 재선의 송 의원은 우석구와 원광대를 거쳐 완주군 의회 의원을 지냈습니다. 최종 선거는 26일이지만 원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후보는
사실상 확정을 의미합니다. 송 의원은 이례적으로 과열됐던 경선 과정을 의식한 듯 의원들 간의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표를 주신 우리 의원님, 또 저를 또 격려하고 또 질책하신 의원님까지도 전체 아우러서 2명의 부의장 후보로는 순창 출신 최영일 의원과 김제 출신 황영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상임위별로는 운영위원장의 김대호, 행정자치위원장의 문승우, 환경복지위원장의 이명현, 농산업경제위원장의 김철수, 문화건설안전위원장의 이정린, 교육위원장의 김희수 의원이 당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전반기 의장이 임기 중 해외 연수 뇌물수수 의혹에 휩싸여 재판까지 넘겨지는 등 자질과 도덕성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전라북 도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후보로만 민주당 내에서 무려 23명이 출마하면서 필연적인 이합 집산과 줄서기 패습으로 후반기 원구성이 자칫 시작부터 멍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태호입니다. 전라북도가 3년 연속 7조 원대 국가 예산 확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번 주 기재부의 1차 국가 예산 심의를 앞두고 내년 예산으로 신규와 계속 사업 1,200여 건에 8조 1,700여 원을 요구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정부의 긴축 예산 기조에 따라 8조 원 달성은 어렵지만 7조 원대 예산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0년 동안 전라북도 인구가 3만 5천 명가량 줄었습니다. 새로울 것도 없는 얘기인데요. 문제는 젊은 층 인구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대로라면 도내 인구는 고령화에 2047년 150만 명대로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마재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기준 전라북도의 인구는 181만 8,900여 명, 10년 전인 2009년도에 비해 3만 5,600여 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연령별로 살펴보면 젊은 층의 인구 감소폭이 특히 컸습니다. 10대 미만 인구가 13만 7천여 명으로 2009년 대비 4만 2천여 명이 줄었고 10대 인구는 18만 2천여 명으로 무려 7만 5천 명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20대는 2만 3,700여 명이 줄었고 30대도 7만 명이 넘게 감소했습니다. 40대도 2만 3천여 명이 줄어서 지난 10년 동안 40대 이하는 모든 연령층에서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50대 이상 연령층은 모두 늘었습니다. 50대는 6만 명이 넘게 늘었고 60대는 5만 9천여 명이 그리고 70대 이상은 7만 9천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전라북도 인구가 10년 동안 40대 이하는 무려 23만 명이 넘게 줄어든 반면 50대 이상은 19만 9천여 명이 늘어나는 양극화 현상을 보인 것입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오는 2047년도에는 전라북도 인구가 158만 3천여 명으로 지금보다 23만 5천 명 정도가 또 줄게 되는데 이 가운데 60대 이상이 절반이 넘는 51.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돼 젊은 층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마재호입니다. 옛 대한방직 부지의 개발 방향을 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가 다음 달 1일 열리는 4차 회의에서 토지 소유주인 자광의 제안을 직접 듣고 토의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모든 활동 내역을 전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며 온라인을 통해서도 시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공공부문의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이용호 의원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규정한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을 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유효 기간도 2023년까지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경신 전주시 의원은 어제 시의회 5분 발언에서 비대면 접촉이 강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전주시가 노인들에 대한 디지털 교육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의원은 문자 메시지와 모바일 뱅킹 등 기본적인 스마트폰 이용법조차 몰라 노인들이 소외감과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애를 가진 선원에게 접근해 거짓 혼인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가로챈 여성 2명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59살 A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46살 B씨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뇌병변 장애를 가진 선원 C씨가 선원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한 뒤에 C씨 몰래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고 보험금 1억 1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여름 과일의 여왕이라 불리는 복숭아가 남원에서 출하가 한창입니다. 복숭아는 더운 날씨에 당도와 수분이 높아져서 피로 해소와 식욕 증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역 소식 이몽진 기자입니다. 남원 금지면 이밤리 과수원에서 탐스러운 춘향골 복숭아가 수확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하되는 품종은 미용, 그린 황도 등 조생종으로 타 지역보다 일주일가량 빨리 수확돼 대도시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남원 지역 복숭아 재배 면적은 370헥타르, 당도가 높고 향이 좋아 최고 품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리산 자락에서 나오는 풍부한 일조량 때문에 햇빛도 좋고 당도도 좋고 식감도 우수합니다. 많이 드셔보세요. 장수군 보건의료원이 의료장비 넉 대와 전문 인력을 갖춘 안과를 신설하고 주민 눈 건강을 위한 진료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의료원은 이 밖에 외래 진료과로 내과,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 한의과, 치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자들이 직접 기획하고 디자인한 수제 창작 제품을 전시 판매하는 군산 메이드 마켓이 문을 열었습니다. 월명동 시간여행마을 안에 조성된 군산 메이드 마켓은 지상 2층 규모로 7명의 입주 창업자들의 작업 공간과 체험 프로그램실, 공용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입주 청년들에게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수제 창작 창업가 육성을 통해 지역의 오래된 가치를 발굴하고 미래적 가치로 재해석하고 리브랜딩하여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창출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쳤던 완주 지역 어르신 12명이 학력이 인정되는 진달래 학교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완주군은 예쁜 미소상, 친구 사랑상 등 졸업생 전원에게 특별상을 수여하고 코로나19로 참석하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서는 유튜브를 통해 졸업식 영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네, 부안 모항과 위도 해수욕장이 정부가 이용을 권장하는 해수욕장 25선에 선정됐습니다. 부안군은 이용객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 내 각종 편의시설과 안전시설 등을 점검하고 코로나19 방역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소형 해수욕장 이용을 권장하고 이번에 선정된 해수욕장에 대한 홍보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전주에서 생산된 햇 양파의 대만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매주 50톤씩 총 10주간 햇 양파를 대만으로 수출할 예정이며 올해 판매 수입은 2억 1천만 원에 달해 첫 수출이 이루어진 지난해보다 1천만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주에서 생산된 농산물 중에는 현재 딸기와 복숭아가 해외로 수출되고 있으며 햇 양파에 이어 장미와 파프리카도 조만간 수출길에 오를 전망입니다. 다음은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명 팝 가수 그림을 그리는 채소밭 임채원 작가가 오늘부터 28일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첫 현대미술 개인전을 갖습니다. 여산 권갑석 선생의 제자들이 마련한 제46회 여산 무견전이 도청 기획전시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현대공예 원로 정예 작가 10인전이 내일부터 익산 W미술관에서 마련됩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 연주자로 구성된 이든 콰르텟과 함께하는 하우스 콘서트가 모레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댄스 뮤지컬 판타스틱 앨리스가 모레 부안예술회관에서 무료로 공연합니다. 전라북도 영농학생 전진대회가 농업으로 더 나은 미래를 이라는 주제로 오늘 전주 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열립니다. 전주 시립도서관은 오늘부터 나흘간 동네 책방에서 들려주는 소소한 이야기 강연을 진행합니다. 전주문화재단은 팔복예술공장 창작예술학교 참여예술관을 오늘까지 접수합니다.
무주군이 읍면사무소 등지에서 일할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홈페이지와 방문을 통해 모집합니다. 제11회 고미영컵 전국 청소년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가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군산 소룡동 인공암벽장에서 치러집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전주와 무주, 완주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낮 기온이 최대 33도까지 오르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21도에서 낮 기온 32도, 익산 20도에서 31도, 동북권 무주는 18도에서 33도, 장수 17도에서 28도, 서해안권 군산은 20도에서 30도, 고창은 18도에서 29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주와 완주, 장수에서 나쁨 수준, 나머지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